안녕하세요. 한겨울사단 신은경입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전이 맛있는 부산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여행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눌림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업종, 바로 여행 업종입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경기 불황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황 없는 여행주, 그 고공행진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는 상당히 상반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투어가 오늘 마감 시에 4.7%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모두투어도 3.5% 가까이 상승하면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기관의 매수세를 등에 업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기는 불황인데 여행자 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행 시장에서는 불황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입니다. 국내 여행업계에게는 아주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호재가 되는지, 이 이 여행사들이 어떤 식으로 또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구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여행사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기본은 항공권이나 이 패키지를 판매해서 거기서 나오는 마진을 내는 방법입니다. 크게 여행사들은 이 직접 판매 방식과 간접 판매 방식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접 판매 방식은 직접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해서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될 거고요. 대부분은 이 간접 판매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홀세일 여행사를 통해서 커미션을 받는 구조인데 이 홀세일 여행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투어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회사예요. 홀세일 여행사가 뭔지 잠시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집 근처에 중요한 시, 도, 군으로 가면 모두투어나 하다투어 같은 이런 여행사 간판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들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요. 자세하게 땡땡 여행사라고 해서 이름 모를 여행사가 또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투어나 하나투어에서 여행 상품을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면 실제로 이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모두투어나 하나투어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여행 상품을 예약을 하더라도 본사에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리점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여행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가 되는데 홀세일 여행사 그리고 고객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대리점이나 제휴점을 끼고 가는 경우죠. 대표적인 이 홀세일 여행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두투어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기업인데요. 해외에서 나오는 이 행사 진행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예약 전에 출발 전에 이 고객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대리점에서 맡아서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행 수요가 올라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는 너무나 당연한데요. 이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가 해당 시장 내에서 꾸준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행 상품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인바운드 그리고 아웃바운드로 나뉘어요. 인바운드의 경우는 쉽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입니다. 실제로 이 인바운드 여행객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환율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국내 관광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돼요.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환율 동향을 보면요. 오히려 6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일본인 방문객 수가 120만 명이에요. 환율 효과가 컸었던 2009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럼 아웃바운드도 같이 봐야 되겠죠. 올해 출국자 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6.2%나 증가했어요. 당초 예상을 했었던 한 4.8%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더 그 규모가 큽니다. 당연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의 전년 대비해서 패키지 예약률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또 하나 더 호재가 있습니다. 이 저가 항공사의 운항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항공기의 좌석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 이 좌석 수가 증가하면서 단가가 인하가 되겠죠.
저렴한 좌석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행사들의 수익성 확보 혹은 저렴한 패키지 상품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또 하나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행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었는데 여행객 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여행 문화가 좀 바뀌게 되면서 여름 휴가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또 다른 여행 문화가 생기게 됐고요. 주 5일 근무제라든지 주 5일 학교를 가게 되는 부분들 역시도 여행 상품 이 판매량의 증가에 또 하나 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좀 잘 나가고 있는 여행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너무 급하게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해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